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전액 현금 인출이요? 네. 거기 전액 현금으로. Right now. 네, 흔히 돈은 쓰는 맛이라고 하죠. 하지만 소득이 없어진 노후엔 이 돈을 쓸 때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한다는 이른바 셀프 연금법.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나오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오래 살면 어떡하나 이거를 더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명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걱정은 자기가 살아있는데 돈이 먼저 떨어질까 봐 그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자산 관리 중에 중요한 게 특히 은퇴자금 관련돼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빼쓰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거든요. 등산하고 많이 비교합니다. 등산할 때 산을 오르는 건 선택이에요. 네. 근데 올라간 산은 무조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자금 모으는 게 다가 아니고 제대로 잘 인출해가지고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 자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예.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은퇴 후에 인출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퇴 전과 비교해서 은퇴 후에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은퇴 후에 자산 관리할 때 그게 중요해야 될 게 세 가지 정도를 유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내 수명을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수 리스크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예. 되고요. 두 번째 고민은 물가죠.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금액을 빼서 쓰려고 생각하는데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또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소비자 물가가 한 5.1% 정도 올랐다고 하면 내 소비를 5.1%를 줄여야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예. 발생하잖아요. 세 번째는 수익률 순서입니다. 은퇴하는 해에 처음에 좋은 수익률을 만나서 수익을 잘 내면 오래 노후 자금을 가지고 버틸 수 있지만 은퇴하는 해부터 수익률이 안 좋으면 그 돈 가지고 수익률 손해를 본 상태에서 은퇴 자금을 빼서 쓰다 보면 빠른 예. 시기에 고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리스크, 장수 리스크, 물가 상승 리스크, 네. 수익률 순서 리스크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 노후 자금을 맡긴 그 금융회사에서 나한테 예. 주는 그 수익률 그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내가 거죠? 투자한 돈 네. 대비해서 늘어나는 금액 그걸 예. 말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수 리스크라고 하셨지만 사실 뭐 돈이 있는데 장수하는 건 나쁘진 않죠. 돈이 없는데 이제 장수하는 이 무전 장수가 문제인데 이 리스크는 사실 그 종신형 연금보험 이런 거 가입하면 뭐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종신형 연금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해 주는 거라서 말씀하셨듯이 장수 리스크를 해지하는데 제일 훌륭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액이 정해져서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한번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중간에 헐어쓰거나 해지하거나 이게 안 돼요. 돈이 묶인다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의 제약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 예. 같은 경우에 모든 내 노후 자금을 가지고 종신형 연금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자금 제가 직접 관리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 묶이는 거 싫다고 하는 분들 왜 그 돈으로 담보대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예금담보대출이나 뭐 연금 같은 경우에 보험상품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긴 이자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 노후에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자거든요. 네. 이자 비용.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디 돈 이렇게 묶이는 게 정 싫다면 내가 그냥 내 연금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셀프 연금법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 스스로 이제 자금을 관리하는 데서 말씀하셨듯이 셀프 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가진 자금에서 매달 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꺼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액형. 예. 말 그대로 정액형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점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금융사 가서 지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내 통장으로 내달라 이렇게 내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정만 하면 주기랑 그다음에 금액만 정해놓으면 그 시기에 그 금액이 나오는 게 이제 장점이긴 한데 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익이 좋으면 오랜 기간 인출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안 좋으면 인출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네.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정액형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럼 물가 변동에 맞춰서 인출 금액 조정하는 뭐 물가 연동형 뭐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죠. 매년 내가 물가가 늘어난 만큼에서 내 노후 자금에서 더 꺼내 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제공해 주는 상품이 있으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상품이 시중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그게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고민해서 물가 예. 연동이 좋은 방법이긴 하나 약간 번거롭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죠. 물가 연동되는 거 하나 있긴 있죠. 국민연금. 물가 연동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작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였는데 올해 1월 달부터 연금 받으시는 분은 5.1%인데 더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이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일반 물가 연동형 상품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설계해서 물가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수익률이 안 좋을 때는 빨리 고갈돼 버리는 예. 내가 죽기 전에 돈이 먼저 고갈되는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그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액형이나 물가 연동형이나 가장 이제 고민은 이 돈이 대체 언제 떨어질지 그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네. 이럴 때는 그냥 인출 기간 아예 딱 정해놓고 거기서 뺐었으면 그래도 고갈되는 시점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기형이라고 하는 네. 기간 딱 정해놓고 하면 내가 언제 떨어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내 노후 자금은 20년에 걸쳐서 꺼내 쓰겠다 그러면 첫 해에는 그냥 자기 노후 자금의 20분의 1을 꺼내 쓰는 거예요. 네. 그럼 남는 돈은 투자하고 가다가 두 번째 딱 시작되는 해는 19분의 1을 또 나머지 꺼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20년 동안 인출해서 쓰는 거 20년 네. 동안 인출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도 그러면 무전장수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기간 부분들에 좀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으로 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퇴직은 했는데 국민연금 개시할 때까지 기간이 딱 일정한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5년이다, 10년이다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내가 그런 목적으로 정기형을 쓰시면 그거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정기형이나 그 앞에서 설명해 주신 정액형이나 모두 다 이게 수익률이 나쁘면 결국 죽기 전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돈이 먼저 떨어지냐, 내가 먼저 죽느냐 그 게임인 것 같은데 그냥 아예 그냥 정률, 일정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는 걸로 하면 적어도 고갈될 위험은 없지 않을까요? 그 좋은 방법, 그 정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노후 자금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비율만 빼서 쓴다 그러면 먼저 고갈될 염려는 없잖아요. 그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시를 제가 한번 좀 들어볼 텐데 어떤 분이 이제 노후 자금을 한 3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후 자금에서 매년 10%씩 꺼내 쓰겠다. 인출률 정해 쓰는 거죠. 그럼 첫 해는 3천만 원을 꺼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나머지 2억 7천만 원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해는 뭐 운이 좋아서 이제 수익을 한 15% 정도 냈다. 그럼 수익금이 한 4,0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2억 7천에다가 4,050만 원을 더하면 이제 3억 1,050만 원 정도의 잔고가 있으면 두 번째에는 저금액의 10%를 꺼내 쓰는 거죠. 네. 그럼 3,105만 원 정도를 두 번째에는 꺼내 쓰는 거죠. 그 수익률이 좋으면 다음에 더 많이 꺼내 쓸 수 있고 예. 수익률이 안 좋으면은 인출한 금액을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매년 잔고의 일정 비율을 꺼내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먼저 고갈되는 고갈될 위험 위험은 없다. 막을 수 있죠. 예. 고갈될 위험 없게 하려면 이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원금에 손대지 않는 방법. 그거 이제 수익 수치형이라고 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맡겨놓고 이자만 꺼내 쓴다거나 어르신들 많이 그냥 원금은 손대지 말거나 이자만 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거나 뭐 투자를 해서 배당 나오는 것들만 꺼내 쓰시는 분, 그럼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니까 예. 이 부분이 고갈될 염려는 없는데 문제는 수익이 안 나는 해에는 꺼내 쓸 수 없다라는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네. 다른 노생활비 재원이 있고 추가적으로 내가 좀 더 네. 약간 재량적인 지출을 더 하고 예. 싶을 때 이 방법을 쓰고요. 이거 선호하시는 분이 대부분 상속. 내가 일정 금액은 자녀한테 무조건 남겨주겠다는 예. 생각을 가지신 분이 수익 수치형 방법을 좋아하십니다. 어쨌든 수익이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뭔가 빼냈을 때 딴 주머니는 차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네네네. 같아요. 상무님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이 셀프 연금 방법 약간 중에서? 복합적으로 좀 섞어서 쓸 것 같은데요. 일단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종신형 연금하고 정률형을 조합을 하고 플러스 수익 수치형을 조금 더 가져가는 식으로 네. 할 것 같습니다. 이 셀프 연금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뭐 끝으로 꼭 이런 건 좀 주의해서 들어가라. 뭐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도 늘려놔야 된다. 그래서 수명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네, 그러니까 자신의 수명을 이 자산의 수명과 일치시켜라.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